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전쟁사 대표적인 전투를 소개해드리는 중국 전쟁사 시리즈 12부입니다. 여태 다룬 중국 전투들을 보면 한쪽이 꼭 뻘짓을 하는 바람에 상대편이 대승을 거두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장 대 명장, 유능한 리더 대 유능한 리더의 충돌은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이번엔 시대적 배경을 청나라로 가보겠습니다. 12부에서 다룰 전투는 청나라 역대 황제들 중 가장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강희제와 징기스칸 이후 몽골 최대의 강적이었던 갈단 칸의 대결, 바로 자오모도 전투입니다. 선수 소개부터 해보죠. 먼저 청나라의 강희제입니다. 청나라는 3대 황제 때 만리장성으로 입건하여 기존 명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을 청나라가 장악했지만 중국 대륙 전체를 차지한 건 4대 황제 강희제 때였습니다. 8살의 황제에 등극한 강희제는 16살이란 어린 나이부터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청나라는 베이징으로부터 먼 중국 대륙의 남부지방은 옛 명나라의 군벌이었던 세사람, 오삼계, 상가이, 경중명을 번왕에 임명한 후 그들에게 간접 통치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희제는 직접 지배를 원한다며 번왕을 철폐하려고 하다가 번왕들이 반발하여 3번의 난이 벌어집니다. 강희제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3번의 난을 완전하게 진압합니다. 강희제는 번을 완전히 해체하였고 중국 대륙의 남부지방까지 직접 지배하였죠. 청나라가 3번의 난을 진압하여 중국 남부지방까지 진출한 뒤 1683년 대만까지 정벌했습니다. 대만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 본토 왕조의 직할 영토로 편입된 것인데요. 이제 청나라는 중국 전역을 지배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껏 중국인들이 지배하지 못한 곳들까지 지배를 한 겁니다. 또 이 시기 17세기는 러시아가 시베리아 대륙을 개척하고 극동아시아로 진출할 때였습니다. 러시아는 최종 목표로 만주까지 남하하고 싶어 했죠. 강희제는 1683년부터 1687년까지 흑룡강에서, 그리고 더 북쪽으로 넘어 러시아 네르친스크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에게 붙은 현지 부족들과 지난한 전투를 이어나갔습니다. 강희제 때 청나라군의 군사력과 무기 수준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투에서 청나라가 러시아군을 격퇴했는데, 그러나 러시아는 멈출 줄을 모르고 지원병과 추가 병력이 증원되었습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의미없고 성과 없는 승리만 이어나가는 느낌이었고, 1686년 러시아 측의 제안으로 전투를 중단한 채 외교적으로 합의를 보기로 협상, 1687년 청나라군이 본국으로 철수하였죠. 그렇게 1689년 청나라와 러시아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대응할련 산맥과 아르군 강을 경계로 국경을 확정짓고 양국이 서로의 국경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때 지은 국경선이 오늘날 흑룡강선과 러시아 국경지대이기도 합니다. 청나라가 가급적 러시아와의 싸움을 빠르게 중단하고 조약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견제했던 하나의 외부 세력이 더 있었는데, 이 세력과 러시아가 혹시 동맹을 맺지 않을까 우려했던 강희제가 러시아와 조약 체결을 강행했던 이유도 있었거든요. 이 외부 세력이 바로 이번 영상 강희제의 적수가 되는 갈단 칸이었습니다. 갈단 칸은 몽골의 부족장이었습니다. 몽골족은 이미 청나라 2대 황제 홍타이지 때 청나라에게 복속되지 않았느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부족들로 구성되어 아시아 초원지대에 넓게 분포하던 몽골족들도 부족 나름이었습니다. 홍타이지 때 청나라에 복속된 몽골족은 동몽골 계열이었고, 서몽골 계열은 여전히 청나라의 적대적이었죠. 서몽골 계열의 몽골족을 오이라트라고 하는데, 오이라트도 4개의 부족, 두르베트, 초르수, 후슈트, 톨구트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중 두르베트에서 파생한 준가르가 나머지 부족들을 정복하며 오이라트를 통일했습니다. 이 준가르를 이끌던 부족장이 바로 갈단이었죠. 준가르는 예전에 평범한 유목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준가르도 말 타면서 활마 쏘는 유목민족이 아니라 총을 다룰 줄 알고 대포도 사용하는 화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유목민족들이었죠. 준가르의 갈단은 비단 오이라트만 통일할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까지 영향력을 팽창하였고, 갈단은 유목 제국을 건설하여 갈단 칸이 되었습니다. 이 준가르 제국은 인류사 최후의 유목 제국이었죠. 갈단 칸은 티베트 달라이라마 5세의 제자이기도 하여 티베트로부터 종교적 후원도 받고 있었고, 갈단 칸은 더욱 준가르의 세력을 팽창하면서 청나라에 편입되어 있던 동몽골의 몽골족들을 압박하고 통합시켜 나갔습니다. 이러다가 몽골 초원 전체를 뺏기게 생긴 강희제는 준가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1690년 울랑부통 전투라고 오늘날 내몽골의 치펑시인 울랑부통 초원에서 청나라와 준가르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는데, 승패는 무승부라고 해야 할 만큼 양측 모두 피해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안되겠다 싶었던 강희제는 직접 전쟁에 나섭니다. 1696년 강희제는 작정을 하고 준가르로 친정을 떠났습니다.
두 싸움은 막상 막하였으나 중가루에서 갈단칸의 조카가 갈단칸에게 반란을 일으키자 이 틈을 타 강희제의 맹공에 갈단칸이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청나라군이 돌아간 뒤 갈단칸은 내부 혼란을 수습하고 다시 청나라를 공격해옵니다. 1차 친정이 있던 같은 해 강희제는 다시 2차 친정에 나섰습니다. 당시 갈단칸의 근거지는 오늘날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였습니다. 강희제는 부대를 3개로 나누어 자신이 직접 이끄는 3만 명의 본대는 울란바토르로 직공했고 약 5만에 이르는 나머지 두 부대는 9천 명은 울란바토르 동쪽에 4만 명은 울란바토르 서쪽에 대기하여 울란바토르를 포위함과 동시에 테러를 차단했습니다. 강희제는 이번 전쟁에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겐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으니 바로 신식 화포였습니다. 물론 준가르 측도 화기를 보유하고 화기로 싸우긴 했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청나라의 화기가 훨씬 앞섰습니다. 청나라의 화포는 오스만과 인도를 통해 들여온 서양식 화포였기 때문이죠. 준가르의 화포도 러시아로부터 수정한 화포였지만 질적 차이에서 청나라의 서양식 신식 화포에는 상대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무기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갈단칸의 준가르는 계속 항전하였고 결국 강희제의 청나라군도 보급 부족에 시달립니다. 청나라군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여력조차 안 될 정도로 보급에 딸리기 시작할 때 먼저 피가 말린 쪽은 준가르의 갈단칸이었습니다. 갈단칸은 울란바토르를 어떻게든 나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회복한 뒤 다시 청나라와 싸울 생각이었죠. 그렇게 갈단칸은 준가르의 병사들을 데리고 울란바토르로 나와 서쪽으로 도주하려던 찰나 강희제는 2개의 부대를 울란바토르 서쪽과 동쪽에서 포위하고 테러를 차단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갈단칸이 도주한다면 서쪽으로 도주할 것이 당연하기에 강희제는 울란바토르 서쪽에 더 많은 병력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고 서쪽에 기다리고 있던 청나라군은 기병 2,000기로 준가르군을 자오모도로 유인했습니다. 자오모도는 분지 지역이라 매복 포위에 최적화된 지형이었습니다. 청나라 서로군을 지휘하던 비양고는 기병 습격보다는 산악 지형을 이용해 고지대에서 화포를 퍼붓는 전술로 준가르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준가르군은 속수무책을 당해 전력을 대부분을 상실하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그대로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군은 소 2만 마리, 양 4만 마리를 노획했죠. 청나라군의 대승리였습니다. 다만 갈단칸은 살아서 도주하는 데 성공, 알타이 산맥 쪽으로 도주합니다. 청나라군도 보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터라 강희제는 일단은 전쟁을 중단하고 철수합니다. 그 사이 도주한 갈단칸은 다시 세력을 회복하려고 했으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갈단칸은 좌절감에 은독 자살을 합니다. 갈단의 사망 소식을 몰랐던 강희제는 3차 친정을 떠났으나 갈단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회군하죠. 갈단칸에 이어 준가르를 이끌게 된 갈단칸의 조카는 청나라와 싸울 생각이 없었고 강희제가 갈단칸의 시체를 보내라던 요구에 갈단의 조카는 갈단칸의 시체를 베이징에 보냈고 강희제는 갈단칸의 유고를 빻은 뒤 여기저기 흩뿌려버렸습니다. 자오모도 전투는 전통적인 중국 왕조들과 유목민족의 싸움 양상이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싸움에서는 항상 중국 왕조들이 유목민족들을 상대하지 못했죠. 설령 한족이 중국 왕조가 아닌 유목민족들이 건국한 정복왕조라고 해도 한화되는 순간 초원지대의 유목민족들을 상대로 항상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기병대가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냉병기 시대였기 때문이었죠. 냉병기 시대에는 기병 위주의 유목민족이 농경민족들에겐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인류사가 화기를 주역으로 하는 전쟁으로 바뀌면 기병 위주의 유목민족들의 전술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화기에 의존하는 농경민족의 전투력이 유목민족의 전투력을 능가하게 되고 유목민족들은 시대에 도태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죠. 자오모도 전투는 대규모 화력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사에서 자오모도 전투는 본격적으로 화기간 냉병기를 압도하는 정주 생활을 하는 농경민족이 유목민족을 압도하는 계기가 되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청나라의 만주족도 유목민족이잖아요. 준가르 원정 후 강희제는 화기가 만주족의 정체성이 아니라며 만주족의 정체성은 기병이라고 화기 개발을 중단합니다. 끝내 강희제 사후 서서히 청나라의 화력은 약해졌고 약 100년 후 아편전쟁을 통해 그 비극적 결말을 맞이해야만 했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